숲속을 걸어갑니다. 처음엔 뭔지 모르다가 이게 사실은 나무였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럼 여기에 기억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나무 위에는 나방이 있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나방하고 나무에 있는 나방하고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나방이 뭐야?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엄마 저거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애는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나방만 보고 저게 뭐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나무와 나방을 동시에 지각하거나 또는 나무 옆에 있는 이파리까지 모두 동시에 다 지각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엄마 저건 뭐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한꺼번에 질문이 8개, 9개씩 막 나오는 거죠. 질문이 한꺼번에 8개, 9개 뭐 계속해서 나오거나 끊임없이 연결돼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바텀업에서 탑다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 엄청 기뻐하고 엄청 좋아해야 되는데 귀찮아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말 좀 적게 했으면 좋겠고 좀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탑다운에서 제일 우리 아이들한테 특이하게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 엄마 이거 봐봐, 아빠 이거 봐봐, 엄마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이거예요. 왜? 그걸 엄마 아빠의 눈으로 확인하거나 엄마 아빠가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감각한 데이터, 다른 사람의 센세이션 데이터까지 나한테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리 와봐 저리 와봐 하는 거는 맨날 엄마 껌딱지예요, 아빠 껌딱지예요 하는데 사실 껌딱지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 것하고요, 어떤 아이의 뇌가 발달돼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기가 잠을 안 자요. 자다가 울어요. 6개월이 됐는데도 자다가 울면 그럼 인지적으로 그래 이제 너 꿈 꿨나 보다, 잘 때 됐잖아, 토닥토닥 잘 자라, 그럼 아기가 금방 잘 자요?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 6개월 된 아이가 자다가 깨서 엄청나게 세게 운다, 그럼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아이의 감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뭐 젖을 먹다가 공기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배가 빵빵하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잠들려고 하면 엄마가 재운다고 습관적으로 계속 젖을 물리거나 또 분유를 먹이거나 물이라도 먹이거나, 그럼 2개월 때는 먹는 양이 작으니까 크게 소화에 영향을 덜 줬는데 6개월쯤서부터는 먹는 양이 늘어나면서 이 아이가 뱃속에 뭔가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하거나, 게다가 6개월 때는 아직 방구를 잘 끼지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방구를 끼려면 뭐가 작동해야 돼요? 내 감각, 센세이션이 작동을 하잖아요. 내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몸 안에 어딘가 알 수 없는 어느 부분에서 뭔가 일어나요. 그럼 아기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네, 자다가 아기들은 방구를 끼면서도 놀라요. 근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만약 내 아이가 자다가 되게 잘 놀래요. 그럼 이 아이는 감각기관이 발달된 애일까요? 안 발달된 애일까요?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태어났는데 아마 발달됐다는 건 주변 환경하고 내 것하고 내 감각기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잘 알아차린다는 아이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는 불만이 점점 많아지죠. 더 잘 울고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감각기관에 제일 적합한 환경이 뭘까를 찾는 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고 저렇게 안아보고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 그 아이의 몸이 변하는 거잖아요. 또 그 아이의 몸의 위치를 바꿔주면 감각이 달라지니까 맞는 방법을 찾아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눕혀서 토닥토닥 하는 것보다 앉고 흔들거나 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기 나름대로 피지컬이 좀 더 편안한 감각을 찾게 되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3살이 다 돼가는데도 말을 안 해요. 엄마가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워낙에 말이 없었던 사람이고 할머니만 말이 많았어요. 이 아이의 경우에 신체 발달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귀였던 아기예요. 너무 귀한 아기여서 모든 사람이 애를 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경험이 적으니까 이 기어다니는 경험이 많아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근육도 발달을 하게 될 텐데 그 근육 발달이 아직 덜 된 거죠. 그럼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아니요. 많이 기는 놀이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이게 이 아이의 첫 마디였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죠. 정말 말 못하는 애인 줄 알았다고. 실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하게 되는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들이 그런 걸 잘 체크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뭐처럼 보여요? 쥐예요? 예, 다들 쥐인 줄 알죠? 이건 뭐예요? 약간 아저씨 같죠? 짜잔, 아저씨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내가 쥐로 볼 것인가 아저씨로 볼 것인가는 여러분의 기억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또 뭘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유사한 그림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죠. 그림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도 영향을 줍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이야기한 바텀업과 탑다운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이가 말을 하려면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 되죠.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의 귀족들은 실제 아름답게 말하는 법을 교육받는다고 했죠. 언제부터? 아이가 젖을 먹을 때부터. 유모가 젖을 먹이면 그리스 귀족들은 여자들은 젖을 먹이지 않았어요. 유모, 하녀들이 애기한테 다 젖을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녀들이 힘이 되게 세니까 그 하녀들의 젖의 성분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하녀가 귀족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엄마들은 뭘 했냐면 정말 아름다운 시들을 굉장히 큰 소리로 낭송을 해줬대요. 그냥 낭송이 아니라 막 제스처까지 다 하면서 오 아름다운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막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은 감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막 태어난 신생아예요. 근데 아기가 걷는 법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걷는 능력은 모든 아기에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제대로 발달할 때까지 특히 발바닥, 자기의 발이 닿은 부분이 지면을 디테일하게 감지를 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제 걷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아기한테 춥다고 맨날 양말 신겨놓고 어디 나가면 아기 아직 걷지도 않는데 계속 신발을 신겨놓고 그럼 아기가 발의 감각을 느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힙시트에 앉히면 엄지발가락을 엄지척하면서 왼발만 그렇게 한다고 보냈습니다. 이 아기의 경우 기게 만드셔야 합니다. 많이 기게 해야 해요. 힙시트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기면서 골반을 되게 많이 써야 하는데 힙시트에 앉히면 골반이 굉장히 고정화돼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더 발달된 발 쪽에 힘을 줘서 골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 훌륭한 아기니까 지금부터 더 많이 기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감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